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19일 저병모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2402호 경기주택도시공사 GH라고 하죠. GH의 합숙소로 이렇게 평가받는 곳이 실제 직원들이 합숙한 곳이 아니고 이재명 후보의 선거 공약팀이 거기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거. 그게 이제 선거법 위반입니다. 사실이라면. 아니면 이재명 후보의 경호원들이 거기에 상주했던 것 아니냐. 근데 그 집을 GH에서 사준 것 아니냐. 이런저런 이제 의혹에 휩싸여 있는데 분명한 팩트는 자, 이재명 후보의 아주 가까운 리틀 이재명이라는 이현욱 변호사라는 사람이 경기주택도시공사 GH의 사장을 할 당시에 이재명 후보의 옆집을 2년 전세계약으로 했다. 요거는 완벽하게 확인된 거고요. 다만 그 용도가 무엇이냐는 걸 가지고 지금 논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집이 왜 주목을 받아야 되느냐? 그 첫 번째는 바로 리틀 이재명, 그리고 2018년에 성남시장 예비후보 때 내가 이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현욱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의 인연은 엄청나게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분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GH 사장을 할 때 이재명 후보의 옆집을 계약했다. 이렇기 때문에 우선 눈길을 끄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61평짜리라고 하거든요. 61평형. 근데 이 GH에 합숙소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규정을 보면 그 합숙소에는 1인당 전용 면적 28제곱미터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거든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28제곱미터. 그런데 2402호는 현재 GH 설명은 4명이 거주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4를 하면 112제곱미터, 약 34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61평형입니다. 2배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규정 위반이다. 그러면 GH 사장이라는 이재명 후보의 아주 가까운 측근이 왜 이렇게 규정 위반을 해가면서 이재명 후보의 옆집을 구했을까? 이러니까 당연히 이제 눈길을 끄는 거죠. 규정을 왜 위반했을까? 이런 부분입니다. 자, 실제 이 2402호는 전용 면적이 164제곱미터로 약 50평이고요. 전용 면적이. 전체 면적은 200.66제곱미터, 약 61평형입니다. 규정 위반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합숙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자, 직원들이 합숙하는 겁니다. GH 직원들이. GH, 경기도의 산하기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경죄를 우습게 본다고 하더라도 도지사가 사는 그 바로 옆집, 똑같은 아파트, 거기에다가 직원들 합숙소 만든다고요. 어떤 직원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에 어긋나는 거죠. 도지사하고 똑같은 아파트의 바로 옆집에다가 직원 합숙소를 만든다? 그러면 도지사하고 같은 급이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눈길을 끈다. GH 직원들은 어찌된 일인지 도지사급의 합숙소에서 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집도 가족 4명이 삽니다. 부부하고 아들들하고. 근데 똑같이 GH 직원의 예를 들어서 대리나 이런 사람들이 도지사급의 일종의 공간이죠. 합숙소라는 게. 말이 합숙소지. 그런 고급 아파트에 산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의 공사나 기관들이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눈에 띈다. 이런 것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면적도 문제지만 다른 곳에서는 대개 전세보증금이 한 2억, 3억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4명이라고 한다면 전세보증금을 대략 한 4억 정도 수준에서 이제 아파트를 골라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집의 전세보증금은 9억 5천만 원입니다. 9억 5천만 원. 그러니까 보통의 일반적인 다른 합숙소와 비교했을 때 2배다. 그건 면적이 넓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만큼 고급 아파트다 이런 얘기죠. 도지사가 사는 곳이니까. 그럼 왜 그랬을까? 그게 이제 여기가 합숙소가 아니고 뭔가 특별한 미션이 있는
그런 집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니까 이제 주목을 받는 거죠. 또 하나, 이게 이제 GH에서 해명하기는 뭐라고 했냐면 판교사업단 합숙소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판교의 그 현장 부지하고 가까워야 되죠. 그냥 걸어서 갈 수 있는 정도 합숙소니까 수시로 뭐 들락거릴 수 있는 지역이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판교 이 현장하고요, 차로 한 10 내지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현장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왜냐면 차로 10분 내지 15분 걸린다고 한다면 또 그 셔틀 뭐 무슨 자가용이나 뭐 공공용 차량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어차피 합숙소를 만드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냥 판교 현장 그 옆에다가 만들면 되지. 만들거나 거기에 얻으면 되지. 그렇죠. 이것도 또 상식에 어긋난다.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에 바로 이 2402호가 또 눈길을 끈다. 이런 대목이죠. 이재명 후보 옆집 뭐 이런 거와 함께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국민의힘 부대변인이 뭐 찾아봤더군요. 거기에 보니까 GH 홈페이지를 들어가 본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본사, GH 본사는 그 경기도니까 수원에 있죠. 근데 그 이외의 장소에 사무실을 꾸린 곳이 이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균형발전처 의정부에 있고요. 그 다음에 다산신도시사업단 남양주시에 있고, 광교사업단, 동탄사업부, 고양사업단, 이 정도만 눈에 띈답니다. 그러면 과연 판교사업단이라는 거는 이 GH 홈페이지에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건데 정말 판교사업단이라는 것이 있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GH 홈페이지에 없으니까 거기에 판교사업단의 근거가 없습니다. 판교사업단의 근거가 있어야 판교사업단의 합숙소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런데 GH에서는 자, 뭐 133개의 합숙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믿기가 어려운 숫자지만 또 이 134개 그게 무슨 비밀이라고. 아니 합숙소가 뭐 이렇게 비밀입니까? 그 상황을 공개를 못하겠다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알고 싶고 더 주목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비밀도 아닌 일을 가지고 공개를 못하겠다고 이렇게 나올까?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자, 또 블라인드라고 그 직장인들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요 그 직장에서 이거 우리 직장 그 회사원이다 하는 사실을 인증해야 들어가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대신 글을 쓸 때는 익명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들어갈 때는 그 회사 직원이라는 게 인증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내부자 글에 보면 이현욱 전 사장이 이 합숙소를 동호수까지 다 직접 지시했다. 이런 글이 올라와 있고요. 그 내부자의 폭로입니다. 또 작년 8월에는 이현욱 사장이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만들려고 한다는 또 블라인드 글이 있었습니다. 이거 내부자 폭로 아닙니까? 자, 이런 부분도 그러면 이걸 거기서 만들었나? 2402호에서 만들었나? 뭐 이런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전세 계약이 재작년 2020년 8월 달에 맺어졌습니다. 전세 계약이. 근데 그 시점이 또 묘하다는 거죠. 이 시점은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재판에서 무죄가 된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서 만약에 유죄가 된다고 한다면 대선 출마를 못하죠. 근데 무죄를 받자마자 바로 여기서 대선 준비를 한 것 아니겠는가. 지금 그런 의심이 드는 데입니다. 시점도. 그래서 또 한 차례 눈길이 간다 하는 대목이고, 그다음에 이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이현욱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가 거기 사는지도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럼 몰랐다는 게 왜 눈길을 끄느냐? 모를 수가 없는 사람이 몰랐다고 해명을 하니까 눈길을 끈다. 이런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현욱 전 사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원 복지 차원에서 합숙소 계약을 한 것으로 안다. 이 후보가 옆집에 산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을 보면 리틀 이재명, 내가 이재명이다 이렇게 하고 다닌 사람이 이재명 후보가 어디 사는지도 몰랐다. 더군다나 그 큰 아파트를 합숙소로 쓰면서
저는 이 해명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아주 가까운 그 친구들은 어디 사는지 압니다. 최소한도 무슨 아파트 정도는 압니다. 호수는 몰라도.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사는 집을 최소한도 무슨 아파트 정도는 알았을 텐데, 그리고 더군다나 경기도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자기 지혜치사장으로 자기를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어디 사는지 몰랐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현욱 사장과 이재명 후보는 왜 이거를 원천적으로 잘라버리느냐? 모른다고. 그게 그래서 더 눈길이 간다는 뜻입니다. 원천적으로 자르는 이유가 이게 조금이라도 더 굴러가고 진전이 되면 자기가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해명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게 오히려 저희 같은 기자 출신이 보면 더 눈길이 가는 겁니다. 더 의심스러운 대목이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2402호의 주인, 이게 이제 또 관심이 됩니다. 이 주인은 2010년에 그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에 바로 2011년부터 이 집주인의 아들이 성남아트센터의 특채가 됩니다.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재명 성남시장이 낙하산으로 해준 거다. 이런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고요. 바로 이 사람의 아들은 또 성남시 자원봉사센터의 본부장으로 있다고 하는데 김혜경 씨하고 절친이다. 그래서 원희룡 본부장의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이 같이 아들을 데리고 캐나다에 유학까지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또한 김혜경 씨와 서로 우리가 이만저만 해서 써야 되니까 어디로 좀 잠시 한 2년만 전사계약 이거 해주자. 이렇게 사전에 합의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된다. 그래서 또한 눈길이 간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순회동에서 살다가 갑자기 경기도 광주로 이사 간다고 이제 집을 전세 놓고 그것도 하필이면 지혜치한테 전세 놓고 이사를 간다고 했을 때 김혜경 씨와 이재명 후보는 저 사람들이 왜 이사 가는지를 알았을 거라는 거죠. 가까운 사람이었으니까. 흔히 도심에서 자기 옆집에 누가 사는지 정도는 알죠. 그러나 아마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는데 지금 잘 모르는 것처럼 침묵하고 있다. 이게 더 이상하다 이거죠.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배소연 씨가 이제 음식을 주로 사서 경기도 법인카드 횡령해서 그 순회동 자택으로 날랐죠. 그때 그 제보자인 A 씨하고 얘기를 하는데 A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그런데 저기 사모님 진짜 양 많으신 것 같아요. 드시는 거 보면 10인분을, 초밥 10인분, 샌드위치 30인분. 그랬더니 배 씨가 나는 분명히 다른 남자친구가 있든지 아니면 집에 사는 기생충이 있든지 뭐가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소연 씨도 모르는 초밥 10인분, 샌드위치 30인분, 쇠고기 안심 4팩 이런 것들은 거. 그리고 배소연 씨가 미스터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10인분은 김혜경 씨와 이재명 후보가 다 먹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 집에 아들 둘까지 합쳐도 4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다 먹겠습니까? 그럼 이게 바로 옆집으로 갔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배달을 김혜경 씨 집으로 안 합니다. 대개 뭐 걸어놓거나 어디에 경비실에 맡기거나 이랬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최종 이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2402호 사람들이다. 만약에 그게 GH의 직원들이다, 합숙하는 직원들이다 그러면 왜 경기도 법인카드를 횡령해서 그 사람들을 먹였겠나? 이게 합리적 의심이죠. 그래서 이 10인분, 20인분, 30인분의 퍼즐이 풀립니다, 지금. 그 2402호에서 만약에 뭐 공약개발팀이나 또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뭐 경호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상주했다면 그 10인분 미스터리가 풀린다 이거죠. 합리적인 의심이죠. 이래서 2402호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미스터리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 바로 이재명 후보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원천적으로 지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죠. 그것이 오히려
이 2402호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그 원희룡 본부장 말에 따르면 이 GH 고위 임원이 지금 제보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다음 주에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건 또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